안녕하십니까, 서성록 국어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조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절개와 우국, 연군 세 번째 강인데요. 우리 예전에 당연히 위기질서가 있었죠. 임금과 신하, 그리고 백성, 그리고 그것을 괴롭히는 간신, 이렇게 구성돼서 어, 이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간신에 대한 비판,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은 작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개라는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 월드컵 때 이제 나왔었던 거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고,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그리고 우국은 나라 걱정, 나라 국자죠. 그다음에 연구는 연이 사랑할 연자예요. 연인이라고 하죠, 연인. 그래서 임금 군자 써서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 이걸 함께 테마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작품 한번 보기 전에 이렇게 필기 한번 멈추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제 자연물을 이용해서 인간의 이 삶을 다룬 내용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이 자연 친화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전통 보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자연 친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자연에 빗대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런 관계도를 자연에 한번 빗대서 한번 써봤는데요. 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대다수 시를 분석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햇빛, 빛을 쏴주는 존재, 어두운 세상에 빛을 쏴주는 존재들, 임금을 상징하고요. 별 중에서 특히 제일 큰 별, 북극성이 임금을 상징합니다. 옥황상제는 하늘에 있는 신선의 왕인데 보통 이제 비유적으로 임금을 상징하고요. 이제 북걸이 북쪽에 있는 궁궐인데 궁궐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로 보아 임금 계신 곳. 북걸이 곧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 계신 곳을 빗댄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충신은 좀 풀 이런 거보다는 조금 큰 나무 종류나 겨울이 와도 변하지 않는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자연물들 보통 충신을 상징합니다. 물론 문맥을 봐야겠죠. 세 번째 백성은 가장 기초식물들 풀이나 벼나 보리. 현대시에서도 이제 풀이라든지 이성부의 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백성들, 국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겁니다. 간신은 당연히 이런 태양을 가리는 구름이나 안개, 뭐 산도 있어요. 가끔씩 높은 산이 시야를 가리잖아요. 그리고 눈이나 추위, 바람 등이 이렇게 식물들을 죽게 만들죠. 꺾이게 만들고 바람 같은 경우는 물론 문맥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까마귀, 까마귀가 흑심을 품었다. 그래서 좀 예전부터 검정색 계통이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까마귀도 관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노라 삼각사나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삼각사나하고 불러짓겠죠. 삼각사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표현법 중에 뭐였죠? 일단 산을 불렀기 때문에 의인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노법, 돈가스 호랑이 치킨 도노법, 뭐 막 갖다 붙이죠.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호칭을 부를 때 도노법이라고 하고 대화체를 썼다고도 합니다. 자, 삼각산은 청와대 뒤에 있는 지금도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이죠. 그래서 대유법도 돼요. 여기 따로 쓸게요. 대유법. 그래서 이 한 줄에 엄청난 많이 표현법이 많이 나오니까 이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도 표현법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가노라, 우리나라를 떠난다, 삼각사나. 뭔가 이제 이게 밑에 작가가 있다는 건 양반이거든요. 보통 양반 아니면 기생인데 이 작가가 양반인 걸로 보아 뭔가 유배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볼모로 잡혀간다든지 그런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각사는 청와대 뒤에 있는 산이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법이라서 대유법. 난 떠난다 삼각사나. 떠나니까 아쉬우니까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한강무라. 그러니까 삼각산 한강수는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뾰족 부분과 뒤에 있는 이 뾰족 부분이 구조가 똑같아요. 뭐뭐 한다, 뭐뭐야, 뭐뭐 한다, 뭐뭐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대꾸법이라고도 해요. 구조를 대칭시킨다. 대꾸법. 자, 밑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떠나고자 하냐마는 이제 이게 무슨 뭐 다른 나라에 이민 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볼모로 붙잡혀 가는 상황일 거예요. 시절이 지금 시절이 이 하는요. 많이, 매우 요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단어 외우세요. 많이 근심스러우니 지금 원래 지금도 쓰는 말이죠. 저 자식 수상한데 근데 여기서는 근심스럽다로 쓰였습니다. 딱 봐도 위아래를 이제 문맥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죠? 지금 시절이 매우 근심스러우니 내가 다시 돌아올 듯 말 듯 하구나 하면서 영탄적으로 끝내면서 뭔가 좀 안타까운 나라를 떠나면서 나라를 좀 그리워하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붙잡혀 가더라도 엄마 나 떠나기 싫어 막 이러지 우리 나라에 대한 어떤 호칭을 쓰면서 삼각산 한강수야 내가 여기 다시 언제 돌아올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니까 나라에 대한 걱정 플러스 본인이 떠나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시조였습니다. 두 번째 시조를 보도록 하죠. 이제 작가 이름이 굉장히 욕 같아요. 박팽년. 이분이 이제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내는 들어봤을 거예요. 사육신 중에 한 분이고요. 모르겠어요. 뭐 사육신도 있고 생육신도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사육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종이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이죠. 문단세, 문단세, 대정태세,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보다. 아무튼, 맨 위가 세종, 이 3대만 봤을 때 세종의 아들이 문종,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에요. 근데 이 단종이 그러니까 문종이 병약하고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단종이 아주 어린 날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단종의 작은 아빠죠, 일종의 대군, 수양대군, 영화 봤죠, 관상. 관상.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왕이라니. 이 이정재 아저씨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렇게 죽이죠. 그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때는 아이고 아이고 잠깐 쏘리. 그때는 이분이 젊었었겠죠. 젊었는데 이제 단종 3대째 내려왔을 때 단종 때는 할아버지들이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자승계잖아. 큰아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받는 건데 음, 형제, 왕의 형제가 왕이 될 수는 있어요. 후손이 없을 때. 근데 이렇게 후손이 있는데도 본인이 왕이 되려고 나라를 흔드는 것을 끝까지 비판하고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내다가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게 시조를 통해서 은근히 세조가 된 그 수양대군을 디스하고 그래서 문단세 맞지? 단종이 금방 죽어서 세조가 왕이 되니까 수양대군이 이정재 영화에서 그래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내는데 이게 왜 길게 설명했냐면 이 사육신들의 시가 되게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뭐 백년, 성산문, 이계 그런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등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숫자 왜 있는 거야? 이거 숫자는 뭐 화이트를 지우세요. 까마귀, 눈비 맞아요. 까마귀는 이미지가 딱히 칭찬하지 않으면 세모치는 겁니다. 까마귀, 눈비를 맞아 흰은 듯 보이지만 이거 눈이 화이트잖아. 뭐 흰색인 척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검구나. 겉으로는 겉으로 원래 검은색인데 눈을 맞아가지고 흰색을 하고 있지만 결국 흑심을 품고 있다. 음흉하다. 하지만 까마귀가 아무리 덮으려 한들 자 명월 밝은 달이란 뜻이죠. 뿅. 딱 봐도 이게 임금의 광채, 임금의 총명함, 임금을 상징하는 게 맞겠죠? 아무리 저런 까마귀가 가득 찬 밤인들 어두우랴라고 자 고전 시가는 서리법 해석을 되게 잘해야 돼요. 어둡지 않다. 아무리 너희들 까마귀가 온 세상을 검게 만들려고 해도 임금님의 그 은총과 총명함은 덮을 수 없다. 어둡지 않다. 왜? 우리 임금님이 엄청 세상을 밝게 만드실 거니까. 나는 화자는
임금향한. 야, 이 님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딱 문맥을 보면 이건 이별 노래라고 좀 보기가 어렵죠? 나는 일편단심을 고치지 않겠다. 고칠 줄 있으랴 또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마음을 고쳐먹지 않겠다. 끝까지 일편단심 하겠다는 뜻이죠. 밑에 해석도 있으니까. 참 시조가 쉽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까마귀가 효도를 상징하는 새로 쓰이거나 겉모습은 검지만 속은 하얘요. 이런 시조도 있기 때문에 문맥을 보고 보셔야지 무조건 까마귀 세모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의 가장 포인트는 대비적인 시어를 썼죠. 명월과 까마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시어입니다. 자, 그리고 눈비니까 계절적 배경을 보여주는 시어들도 있고요. 눈비, 눈하고 비가 섞여서 내리면 뭐 겨울 가까이 되는 시간이죠. 핵심 단어는 일편단심이 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내려갈게요. 서리법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시입니다. 유흥부도 그냥 사육신이라고 생각합시다. 단종의 충신이에요. 이름이 귀엽다. 학팽년. 자, 간밤에 불던 바람. 자, 그렇죠. 좀 좋지가 않죠? 문맥을 봐야 돼요, 물론. 간밤에 불던 바람에 날씨가 시원해졌다. 그러면 바람이 좋은 거예요. 네, 두 번째, 눈서리. 아, 딱 봐도 식물과 같이 나오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간밤에 불던 바람에 이게 바로 이제 수양대군 행위를 비유한 게 되겠죠? 간밤에 불던 바람에 왜 이리 눈서리가 친단 말인가? 그 눈서리 때문에 소나무 송자입니다. 소나무가 다 기울어져, 이게 이제 위기다. 기울어져 간다. 죽임을 당한다. 여기서 소나무는 충신을 상징한다고 했죠? 아까 오른쪽 필기에 충신들이 다 죽어가는구나. 사육신들이 다 죽어가는구나. 하물며 못다 핀 꽃, 이 꽃이 예전에는 밑받침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요렇게 7개만 썼어요. 이응도 좀 다르게 생겼죠? 8개만 썼어요. 그래서 치읓 대신에 시옷이 쓰였을 뿐이고 또 하나는 된소리를 어지간하면 잘 안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 고르고 된소리 안 써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된소리로 좀 만들어 보면 봤을 때 가장 비슷한 꽃이구나. 근데 아까 뭐랬죠? 매화를 제외하고 이런 애들은 좀 약간 기초식물에 가깝죠. 못다 핀 꽃은 그냥 일반 신하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추위를 견디는 소나무도 죽어가는데 아직 제대로 능력을 피지도 못한 선비들, 꽃들, 이 사람들은 신하들은 이 일러는 두음법칙 집어넣어주고요. 엄마한테 일러 할 때 그 일러예요. 말한다는 뜻입니다. 말에 무엇하리요? 그럼 서리법 많이 쓰죠? 그래서 야, 소나무도 이렇게 죽어가는데 꽃들은 말해서 뭐하냐? 여기도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니까 겨울에 버티는 소나무도 죽는데 꽃들은 말해서 무엇하냐? 다 죽게 생겼군.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수양대군 일파가 단종과 관련된 모든 신하들, 충신들을 다 탄압하고 있고, 억누르고 있다. 이런 거를 돌려서 자연물을 통해서 말한 거죠. 서리법 항상 해석 조심하세요. 수능에서도 서리법 해석이 킬러 문항으로 항상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0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 원호가 누구더라? 아무튼 역사적인 배경을 선생님이 완벽히 알지 못해서 좀 미안한데 그냥 이게 이제 임금과 헤어지거나 다 단종이라고 생각하세요. 간밤에 울던 이런 거 리을 탈락이 좀 많이 돼요. 오타가 아니고 예전에 이제 리을 탈락을 많이 시켰어요. 간밤에 울던 여울. 자, 여울이 개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울물. 그럼 이거 우리 간밤에 울던 어차피 이건 아니까 울던 여울 슬피 울어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랬죠? 감정이입이라고 했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런 자연물에 이런 감정적인 단어를 집어넣으면 화자의 감정을 이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내가 슬퍼서 그런지 울면서 지나가는 것 같도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내는 것 같다. 마치 님의 눈물이 나에게 님의 눈물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어 나한테 보내주시는 것 같다. 나 역시 저 물이 거슬러 임에게 나도 슬퍼하고 있어요 하고 임에게 흐르게 하고 싶어. 여기서 고전은 싶어 이런 뜻이에요. 아직 문장은 끝난 게 아닙니다. 싶다가 아니라 싶어서 화자가 드러났네요. 오랜만에 나도 울며 지내리라. 여기서 내리라는 지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살아가리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하죠. 지내리라. 오케이. 이건 여기는 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의지적 어조가 느껴집니다. 자, 저 개울물이 내 쪽으로 흐르는데 왠지 님이 눈물이 이쪽으로 보내신 것 같아. 나도 울어서 거꾸로 흐르게 해서 불가능한 상황이죠. 사실 물이 이제 위쪽으로 역류하진 못해요. 나도 울어서 임에게 보내겠다. 됐어요? 충성심 보이는 거죠. 나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하얗지 얼굴에 비해? 조명 때문인가? 자, 그러면은 딱 봐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이입엔 항상 뭐가 또 동반해? 의인법이 동반된다. 왜? 자연물이 어떻게 슬퍼요? 그죠? 화자가 오랜만에 드러난 작품이죠. 자,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얘는 고려 말 거긴 한데요. 역사는 필요 없습니다. 고려 말에 이제 신돈이라는 간신이 이제 나라의 권력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좌지우지했었어요. 그 신돈이라는 고려말 간신을 풍자한 그런 작품입니다. 역시 자연물을 통해서 말해야지 신돈 뻑띵 막 이렇게 해봐요. 붙잡혀가서 죽겠죠. 돌려서 구름이 태양을 가립니다. 구름이 무심하단 말이 이게 자연 친화에서는 욕심 없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난 권력에 관심 없어. 난 욕심 없어. 구름이 욕심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무맹랑하다. 거짓말이다. 하늘 가운데 이게 중천은 하늘이 임금 계신 곳이죠. 그럼 하늘 가운데 떠 있다는 얘기는 권력의 중심에 떠 있어서 권력의 중심에 떠 있어. 임의로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멋대로란 뜻이에요. 지 멋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밝은 빛이 밝은 날빛이 햇빛이에요. 날일 자죠. 햇빛을 따라가며 안 좋은 상황, 덮는 거, 그러니까 임금의 은총과 임금의 어떤 총명을 저 구름 자식이 덮는다는 거죠. 요거 두 개 역시 대비적인 시어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돌려가긴 한 거죠. 구름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할 만한가요? 내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은 이거랑 테마가 비슷한 것을 고르라고 할 거란 말이야. 내신 대비 때.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든. 그러니까 다 연동된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구름, 오케이. 햇빛 가려, 오케이. 자, 42번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딱 봐도 국화 튀어나왔죠? 자, 예찬적인 어떤 태도를 보일 겁니다. 국화야.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국화, 나는 최고 뭐 이런 시는 문학 작품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잘난 척하는 시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국화 칭찬은 하지만 은근히 자기가 국화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넌지시 드러내는 거지. 대놓고 나는 국화, 너는 까마귀 뭐 이런 시는 좀 문학성이 떨어집니다. 국화야, 이건 아까 했듯이 자연물을 불러 제꼈죠. 또 합니다. 의인법, 돈가스 호랑이 치킨 도노법, 호칭을 부르는 거면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도노법이에요. 자, 그리고 대화체 국화야. 너는 이게 2인칭 대명사인데 이거 같이 부른 거니까 똑같은 거죠. 너는 왜, 어찌, 왜, 남들 피는 봄바람, 이게 봄이에요, 봄. 남들 피는 봄바람 다 지나가고
남들 필 때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왜 추운 가을에 자, 그 낙목한천은 추울 한자예요. 추운 하늘에 낙엽지는 낙엽지는 추운 겨울에 하늘에 이게 가을이에요. 왜냐면 국화는 가을에 피거든요. 너 혼자 피었는다 이거 조심해. 이 니은다가 2인칭 대명사랑 같이 쓰이면 이거 의문형이었어요. 이거 이런 거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은 이걸 다 배웠습니다. 학교 문법에서. 근데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은 처음 배우는 거죠. 이렇게 나올 때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세요. 그래서 너 밥 먹었니가 아니라 너 밥 먹는다? 이렇게 하면 의문형이었습니다. 야, 너는 왜 따뜻한 봄에 안 피고 가을에 피니? 이거예요, 그냥. 왜 너는 봄에 안 피고 가을에 피니? 실제로 국화는 가을에 피는 꽃이라서 다른 꽃들은 다 봄을 상징하는데 매화도 그렇고 국화는 가을이니까 꼭 암기해 놓으세요. 약간 추운데 피는 꽃이야. 그래서 추운 게 간신, 혼란한 세상을 의미하고 국화는 추운데도 견디는 충신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이거 충신, 충신. 아마도 추운데 아까 우리 절개 배웠죠. 절개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이제 고절. 그리고 이 오상이 추운 설이란 뜻이야. 오상이 서리는 안 좋아요. 눈 같은 거예요. 추운데 높은 절개, 높은 절개, 꺾이지 않는 마음은 너만 갖고 있는 것 같다. 자, 좋은 단어죠. 그래서 오상구절 전체적으로 좋은 단어예요. 추운데 높은 절개 지키는 것은 너밖에 없다. 국화야, 너는 충신이구나. 자, 이래서 여기는 국화를 예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국화 나오면은 이 작품 기억해내시고 이거 화자가 충신을 칭찬하는 노래니까 또 거꾸로 얘기하면 본인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얘기죠. 자, 43번. 자, 요거는요, 빨리 보겠습니다. 자, 박팽년이죠? 누구였죠? 사육신이었습니다. 자, 금생여수라 한들. 자, 물에서 좋은 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금광 같은 데 있죠. 그 물이 있는 곳에 수맥이 흐른다 하는 것처럼 깨끗한 물에서 그 땅을 까면 좋은 금이 나온다 한들 모든 물에서 금이 나오겠으며 그렇죠. 저 가게가 로또 복권 1등이 잘 나오는 가게라 한들 모든 복권에서 1등이 나오는 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자 산에서 좋은 옥이 나온다 한들 옥이 알지 옥반지 옥매트 옥침대처럼 산에서 좋은 옥이 나온다 한들 구조가 똑같네요. 백구법. 모든 산마다 이 묘가 산입니다. 산. 산마다 옥이 나오겠느냐? 서리법이에요. 즉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한 이유가 여기서 금하고 여기서 옥은 옥황상제할 때 옥이거든요. 그렇죠. 왜 얘네들은 독특하게 임금을 상징해요. 그래서 좋은 물에서 금이 나오고 좋은 산에서 옥이 나오지만 모든 산에서 좋은 옥과 금이 나오진 않아. 이해가?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람이 다 훌륭한 왕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단종이 최고의 왕이에요. 세조는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닌 것 같다 돌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물에서 금이 나오더라도 좋은 금이 다 나오진 않고 산에서 옥이 나와도 모든 옥이 다 좋은 건 아니니 모든 왕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지금 왕이 최고고 바뀌는 왕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랑이 아무리 중요한다 하들 중요하다 한들 love. 근데 여기서 사랑은 충성심이 되겠죠. 임금에 대한 사랑이니까. 충성심이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님마다 따르겠느냐 좇다. 이 좇은 그 뜻이 아니고요. 따른다란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좇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쫓는 건 뛰어가서 쫓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따르면 안 된다라는 또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즉, 한 사람만 섬기자. 섬기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님마다 왕 바뀌면 또 저 사람 따르고 왕 바뀌면 저 사람 따르고 그러면 안 된다. 쫓겠어? 쫓으면 안 되지. 라는 뜻이에요. 자, 역시 이것도 자연물 금과 옥을 가지고 또 한 사람만 섬기겠다는 충성심을 드러낸 작품이었습니다. 서리법 해석 조심하시고. 자, 원천서 고려시대라고 밑에 나와 있네요.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딱 봐도 대나무 그죠? 대나무 충신입니다. 누가 굽었다고 했던가? 굽지 않았다. 누가 굽었다고 했어? 여기 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서리법이 아닙니다. 누구야? 누가 대나무가 이렇게 굽어졌다고 했어? 이거 왠지 굽는 건 이거잖아. 전하, 사랑합니다. 바뀐 전하. 야, 눈이 아무리 내려도 대나무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다. 만약에 구부러진 꺾이는 마음이었다면 이란 뜻이야. 눈 속에서도 푸르겠느냐? 이게 서리법이죠. 그리고 색채어를 썼는데 자, 대나무가 푸른 색깔을 띠고 있다는 건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굽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야, 대나무가 눈 좀 맞았다고 누가 이렇게 약간 휘었을 뿐이지 누가 이렇게 꺾였다 그랬어. 꺾이면 죽어서 푸르겠니? 대나무가 그 다음 해에 푸른 색채를 띠는 건 죽지 않았기 때문이잖아. 즉 구부러지지 않은 거야. 안 구부러진다. 구부러지는 건 뭘 의미한다고? 다른 왕을 섬기는 거야. 굽신. 아마도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이거 세안구절, 아까 오상구절하고 똑같아. 추울 한자 써서 추운데도 높은 절개 지키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니까. 여기서 좋은 단어죠. 여기서 너는 누구야? 대나무죠? 2인칭 대명사를 쓰잖아. 그럼 똑같아요. 대화체. 의인법이에요. 물론 도노법은 아닙니다. 너야 이렇게 부른 건 아니잖아. 자, 대나무 구부러진 것 같지? 구부러진 게 아니야. 살짝만 휘인 거지. 구부러졌으면 죽지. 즉, 우리 충신들은 다른 왕에게 굽히지 않아. 한 사람만 섬겨.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은근히 너라는 대나무를 예찬하는 그런 작품이지만 결국 본인이 대나무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일종의 다짐으로 보기도 합니다. 45번째입니다. 쉬워요. 방 안에 켜 있는 저 촛불, 이게 촛불 옛날에는 촛불이라고 했나 보지 뭐.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이게도 이제 사육신이에요. 여기서 누구는 당연히 단종이 되겠죠. 자,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이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촛불이 이제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누구와 이별했길래 겉으로 밑받침 티읕을 못 써가지고 시옷 쓴 거 알죠? 팔종성법. 겉으로 눈물 지고 자, 이 눈물이 바로 촛농이겠죠. 촛농. 촛불이 눈물을 어떻게 흘려요? 역시 이렇게 돼가지고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에는 뭐가 따라온다? 의인법이 따라오죠. 저 촛불 누가 이별했길래 저렇게 눈물 흘리듯이 촛농 떨어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속은 바로 촛불의 심지가 되겠지. 심지. 여기서는 마음이죠. 마음이 타버리는 줄 왜 모르냐. 서리법. 그러니까 이 촛불과 나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고 있네. 저렇게 울다 보면 심지가 다 타버리는데 내가 도 충성심에 오니까 내 가슴이 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이 도다 이런 건요. 명탄적 어조예요. 누나랑 비슷한 거예요.
좋아요. 촛불을 이용해서 이건 자연물이 아닌 촛불, 사물을 이용해서 또 화자의 변함없는 충성심과 슬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네요. 다 끼리끼리 잘 묶어서 공부하세요. 자, 46번째. 자, 그 이름이 이색. 자, 백설이 많아진 고을에. 아, 안 좋죠. 왜냐면 밑에 매화가 딱 보이잖아요. 매화를 실현에 겪게 하는 게 이제 겨울의 이미지 눈이거든요. 간신히 열나 많아진 골짜기에 고을이 마을도 되고 골짜기도 되는데 골짜기가 햇빛이 별로 없는 것이죠. 약간 좀 험악한 곳. 구름이 이어졌게 돼 있어서 구름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 땡겨 내려오면 이렇게 써 있었겠죠. 원래는 구름이 간신입니다. 여기서 머흐레라라는 말은 머흘다는 멀다, 뭐 험하다 이런 멀다, 머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험하다라는 뜻입니다. 험하다, 험난하다. 구름이 너무 많아서 길을 걷기도 험난하고 험난한 안 좋은 단어입니다. 또 험난하다.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이건 서리법은 아니죠. 진짜 어느 곳에 피었는지 물어본 거죠. 아, 제발 충신 좀 많았으면 좋겠다. 지금 매화가 너무 많아, 백설이 너무 많아. 이 백설도 수양되고 일파들이 많아진 걸 의미하겠죠? 이 석양은 저녁인데 이 저녁은 쓸쓸한 쓸쓸한 배경을 의미합니다. 쓸쓸한 배경에 홀로 서 있어. 자, 갈 곳 몰라 하느라. 우리 문학 시간에 지식인의 고뇌 알죠? 소설가 구보시에리도 그렇고 만세존도 그렇고 나라의 역사 인식이 현실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음, 방향 상실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갈 곳 몰라 이제 단종에 안 계시니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야? 난 이제 궁궐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지식인의 고뇌가 느껴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매화랑 백설 포인트 대비된 것만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종서 장군이 뭔가 이제 전쟁에 앞서서 엄청난 이제 싸움, 무관으로서의 어떤 각오를 드러낸 작품입니다. 내신이나 이런 데 잘 안 나오니까 가볍게 읽어봅시다. 자, 삭풍이 이제 바람이니까 바람은 나무를 부러뜨릴 수 있으니 나무 끝에 불고 또 임금의 은총이 담겨 있는 명월은 눈 속에서 차가운데 좀 안 좋은 상황이죠. 만리변성.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만리변성, 변두리 성에 칼을 짚고 서서 이게 화자가 무관이라는 거. 긴 바람 큰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야, 호연지기를 보여줍니다. 아주 장군으로서의 기세. 요거는 뭐 이제 좀 간신을 풍자하는 단어인 뭐 삭풍이라든지 눈이 이제 나와 있긴 한데 뭐 당연히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칼 한 자로 들고 으아 뭐 이러면서 끝난 작품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바람은 휘파람 밑에 다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임금님이 돌아가신 건데요. 작가 이름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어유희를 너무 선생님이 좋아해가지고 조식 아침밥이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삼동의 겨울입니다. 겨울 동자예요. 추나추동. 겨울에 배옷 입고 화자의 처지가 지금 좀 열악하네요. 배옷이 얇은 옷. 자, 암열에 뭐 초가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위굴, 뭐 초라한 장소에 초라한 곳에서 뭐 이런 거 다 실현입니다. 눈비를 맞아. 이거 안 좋죠. 자, 구름 낀 햇볕도 햇볕. 자, 임금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자, 구름은 딱 안 좋죠. 구름이 껴있는 햇빛은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구름 낀 햇빛도 쬐은 적이 없어.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이 조식이라는 사람은 약간 취직도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파 싸움이나 이런 데 밀렸다 치면 이분은 햇빛을 간신 있는 세상의 임금의 은혜마저도 입은 적이 없으니 이 사람은 어, 취업을 못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서산에 해가 진다 하니 자 서쪽은 잘 들어요.
누군가 죽었을 때 서쪽은 잠깐 저승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승 말고 저승의 이미지. 즉 해진다 아니 해가 임금인데 임금이 진다는 게 이게 이제 승하 밑에 있죠? 돌아가신 겁니다. 자, 해가 진다니 나는 눈물겨워하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슬픈 게 나는 취업도 한번 못 해봤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많이 등장하는 작품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9번 별표 3개. 얘는 난이도도 높고 출제율도 매우 높습니다. 진짜로. 승산문, 쓰리도어. 바로 사육신이에요. 사육신. 죽음으로 충성심을 드러낸 이거 분석 잘해야 되니까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라이트예요. 수양산. 이런 게 바로 중의법입니다. 의미가 되게 많으면 상징이라 그래, 사실은. 관습적 상징. 의미가 되게 많으면 다양하게 해석되면 예를 들자면 하나의 시어가 이런 뜻, 저런 뜻, 저런 뜻, 이런 뜻, 저런 뜻이 있으면 이런 거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눈이 예를 들어 이제 눈이 간신을 대표한다. 또 대유법도 돼요. 근데 이제 눈이 여러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유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이렇게 의미가 두 가지 정도로 갈리는 게 중의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진짜 중국의 유명한 산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중국 예찬하려고 뭐 중국 칭찬하려고 쓴 시는 아니죠. 2번이 핵심인데 바로 수양대군 단종페이니까 수양대군을 의미합니다. 돌려가게 한 거죠. 때마침 이름이 똑같잖아. 수양대군 수양산. 자, 하지만 우리는 일단 1차 해석은 1번으로 해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 수양산을 바라보며 실제로는 안 보여요. 그쪽을 바라보며 중국이니까 중국의 수양산 쪽을 화자가 바라보며 거기서 은둔했다는 백이와 숙제라는 이거 한자니까 이제 와서 언제 가나 할 때 그 이제가 아니고 백이와 숙제라는 자식 이름을 숙제라고 지었어. 백이와 숙제라는 충신들이에요. 어디? 중국 충신들입니다. 이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을 줄여서 백이라고 한 건데 저 두 사람은 원래 모시던 이 황제가 이제 탄핵당하자 새로운 황제가 백이야 숙제야 너희들 내가 정치하는데 좀 도와줘라 했더니 백이와 숙제가 예, 저희는 원래 모시던 분 아니면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수양산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이니까 다시는 속세에 나오지 않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통령들 그만두면 저기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겠다 이렇게 공언하죠. 그 이유가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 약간 공격당합니다. 왜냐면 반대파가 사실은 좀 꺼림직하잖아. 그래서 이재와 숙제는 한 명의 왕만 섬기겠다. 나는 지금 새로 바뀐 왕을 섬기지 않고 중국 사람들이니까 수양산에 비속어로 짱 박혀서 살겠다. 그냥 나물이나 캐먹다가 그냥 죽겠다 하고 공언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한 명의 왕만 섬기니까 충신이지. 근데 지금 이 성산문이라는 시인이 만든 화자는 그들을 한탄하노라라고 해서 반전 효과를 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비판하고 싶대요. 오? 아주 유명한 충신들인데 나는 수양산 쪽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백의와 숙제를 비판하고 싶다. 그러면 어때? 지금으로 따지면 난 유재석을 비판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다 칭찬하는 사람인데. 그럼 집중을 유도할 수 있어. 뭐라고? 백의와 숙제를 비판하겠다고? 하고 이게 관심을 유발시키는 거죠. 충신을 비판해서. 유명한 충신을 비판한다고? 그렇게 관심을 유발시켜 놓은 다음에 굶주려, 굶주려 죽을지라도, 죽을지언정. 왜 거기서
채소, 나무를 먹고 살았는가? 이건 뭔 말이야, 서리법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왕을 섬기지 않으려고 시골에 짱 박혀서 나물만 캐먹은 건 뭐 나쁘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나 같았으면 지금 내가 모셨던 왕이 탄핵당하고 새로운 왕이 됐으면 난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 투쟁하다 죽었을 거다라고 말한 거야. 즉, 이 사람들은 나무를 캐먹으며 목숨을 연명했는데 나는 그것도 안 먹고 죽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의와 숙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화자가 백의와 숙제라는 그 충신들, 중국 충신들보다 더 충신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비판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비록 보잘것없는 나물이지만 그 누구 땅에서 난 거냐? 니네가 먹고 있는 그 나물도 바뀐 왕의 땅에서 난 거 아니냐? 여기서 누구는 딱 봐도 누구야? 문맥적으로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 땅에 난 거니까 난 안 먹겠다는 얘기야. 왕이 바뀌면 그 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난 나물들, 풀들도 다 바뀐 왕의 소유물이니 난 그것조차 먹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채미를 한다는 건 뭐야? 요거는 약간 월급 받는 거죠. 수양대군이 주는 녹봉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갔어? 그걸 캐먹는 거 자체가 수양대군이 주는 복지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니냐. 난 그것도 안 먹고 죽겠다. 사실은 진짜 백의와 숙제를 욕한 작품은 아니고 본인이 그들보다 훨씬 더 충신인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국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고사 인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번으로 해석을 해야 사실은 이게 메인이에요. 해야 요게 수양대군이 주는 녹봉이 되는 거고 그 누구 땅이 바로 수양대군 땅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아 진짜 고차원적인 시조였어요. 장난 아닙니다. 자, 그다음 이건 너무 쉬워요. 이건 오타네요. 성산문이 아니라 성산문입니다. 이 몸이 죽어서 자 이런 거는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 아주 안 죽었으니까 시를 쓰고 있죠. If I 뭐,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 거 아니? 자,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할 거예요. 자문자답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뭐 될 건 줄 알고 화자가 드러났어요. This body니까.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 거냐면 산 꼭대기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소나무가 될 거야. 그래서 흰 눈이 온 세상에 가득해도 이 건고는 온 세상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건 천지예요. 실제로 한자에 있어요. 그러면 만자는 가득할 만자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10,000원 그러면 지하철 비용이 10,000원이 아니고 지하철이 꽉 찼다는 얘기죠. 내가 죽으면 소나무가 되어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죠. 보통 이렇게 관습적으로 죽어서 무엇이 돼요. 기억나죠 이거? 이별 노래에서 내가 죽으면 당신의 양말로 태어나고 싶어요. 뭐 이런 겁니다. 자, 흰 눈이 바로 수양대군 상징하겠죠. 이게 성산문이니까. 또는 간신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나 혼자 푸른 색채를 띠리라. 요거는 여기선 색채어 어고요. 요거는 독야청청은 충성심을 형상하는 거. 충성심. 낙낙장송은 화자를 비유한 거고 독야청청은 감정을 비유한 거죠. 그래서 시험지 잘 보고 풀어야 돼요. 화자의 충성심을 의미하고 색채어를 사용한 단어를 쓰세요. 그럼 독야청청 써야지 낙낙장송 쓰면 안 됩니다. 괜찮죠? 하리라 요거는 이제 의지예요. 의지. 가만히 보니까 웬만한 고전 시가에는 서리법이 들어가는데 얘는 서리법은 없었네요. 얘도 별표 3개입니다. 자, 1학년, 2학년 문학교과서에 학습 활동이라도 무조건 있는 작품이니까 공부를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51번. 정몽주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을 다시 죽어. 역시 이것도 가정을 했고 아니다. 그렇지, 가정.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죠.
어떻게 100번을 죽어요? 그리고 과장법이 있습니다. 100번을 죽었다. 자, 그만큼 자신의 충성심을 강조하기 위해 수치로 이렇게 숫자로 충성심을 드러낸 독특한 또 작품입니다. 충성심 똑같아요. 백골이 흙이 되어 내 영혼이, 역시 영혼이죠. 영혼이 있든 없든 님 향한 일편단심은 사라지지 가시다가 갈증이 가시다. 들어봤죠? 사라질 줄 있겠어? 서리법으로 내 충성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법이나 잘 적어 놓으세요. 자, 아까 예언했듯이 북골은 임금님 계신 곳입니다. 자, 장안의 화재 들어본 적 있죠? 도시란 뜻이에요. 도시. 도시를 돌아보니 나는 지금 유배에 와 있는 것 같고 북걸이 멀게 느껴진다. 왜 북걸을 떠올렸지? 임금 계신 곳이라서. 멀게 느껴진다.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자, 나는 도시가 아닌 물고기 배에 누워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 유배 갔을 수도 있지만 여긴 자연이에요. 자연에 누워 있더라도 자, 이거 조심하세요. 두음법칙 집어넣어주고 이어적기를 끊어적기로 만들어주면 잊은 뜻이 있겠어? 라는 서리법으로 나는 잊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데 냅둬라. 됐다. 됐다고 체념을 합니다. 체념을 한다는 게 이제 더 이상 임금 생각 안 해. 이게 아니고 걱정 그만하자. 내 걱정이 아니라 현명한 현명한 이가 없으랴니까 역시 서리법으로 나 말고도 임금 곁에 현명한 이가 있겠지. 나는 은퇴했고 됐다. 임금님 곁에 좋은 분들 많겠지 하면서 좋은 뜻이에요. 자, 도시 쪽을 돌아보니 임금님이 계신 궁궐이 더 멀리 느껴진다. 나는 지금 자연에 누워있지만 나는 임금을 잊어본 적이 없다. 임금님을. 됐다. 내 걱정이 아니다. 그 임금님 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겠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걱정을 하는 것은 사자성어로 연군지정이라고 해서 임금님을 사랑한다. 임금군 사랑해요. 그리고 우국지정이라고 해서 배웠죠. 맨 처음에 타이틀 나라 걱정이 예쁘게 더해져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자, 천만리 딱 봐도 이거 심리적 거리감 뭐 물리적도 돼요. 근데 천만은 이제 지구 몇 바퀴 한 바퀴 될 거. 여기서 미국인데 그래서 심리적 거리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머나먼 길에 사랑하는 임금님을 자 여희다 꼭 외우세요. 여희다는 부모님을 여의고 이별하고 딱 봐도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내 마음, my heart 둘 데가 없어. 냇가에 앉아 있는데 눈치챘죠? 저 워터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며 밤길을 지나간다. 그래서 밤길은 좀 안 좋아요. 험난한 현실, 어두운 현실인데 울며 지나가는 듯 느껴지니 감정이입이죠. 냇물이 곁에 이렇게 앉았는데 냇물이 흐흐흐흐 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다. 내 마음 같아서 안쪽 내 안쪽 마음 같아서 울며 지나가는 것 같네. 이제 플러스 의인법이죠. 선생님이 지나친 표정 미안합니다. 자, 역시 여기도 건질 게 임금에 대한 그리움, 걱정, 그리고 감정이입. 자, 54번. 이름이 또 항복이에요. 이항복 그러면 자연스러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름이 자, 철령 높은 봉우리에 쉬어놓는 이거 조심해야 돼. 이때 이 구름은 좋은 거예요. 끝까지 읽어봅시다. 자, 이제 불러제끼는 건 그냥 쓸게요. 도노법, 의인법, 대화체. 구름아,
내 눈물을, 이 눈물 누자예요. 피눈물 하면 혈의 누라고 하거든요. 내 눈물, 그러면 외로운 신하, 바로 화자입니다. 외로울 꽃자에 이 신하, 화자를 면 화자. 화자,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외로운 신하의 눈물을 비삼아 띄어다가, 이런 거 읽는 방법 뒤에 거 디귿 쌍디귿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비삼아 구름 띄어다가 님 계신 누구야? 임금 계신 구중심처 깊은 궁궐에 내 눈물을 뿌려 본들 어떠리. 서리법. 뿌려 주면 좋다. 여기서 구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간신이 아닙니다. 바로 화자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름하면 무조건 간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 시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 좀 전해줘. 구름이 비를 뿌리듯이 내 눈물 좀 전달해드려. 나 진짜 임금님 그리워한다고. 됐죠? 억울한 유배를 갔대요. 자, 55번. 자, 이거는요, 임금이 아니라 임금의 이제 세자 아들과 임금의 형제들이 병자호란 때 붙잡혀 갔어요. 연시조인데 이거 아마 연시조일 거예요. 여기 있네요. 병자호란 때 잡혀간 세자와 대군을 걱정하는 노래입니다. 자, 세자와 대군은 병자호란 때 이제 볼모로 중국에 잡혀갔어요. 중국에 잡혀감.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조선에 있고 중국에 가 있는 임금의 아들과 동생, 형제를 걱정하는 시입니다. 자, 풍설 섞어친 날, 딱 봐도 바람과 눈이니까 섞어친 날에 문노라 북내사자야. 자, 북내사자가 북쪽에서 거래 북쪽에서 온 사자가 막 라이언, 이 라이언이 아니고 저승사자 들어본 적 있죠?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즉 중국과 우리나라에 이제 다리를 놔주는 사람. 북쪽에서 자 도치법이죠. 문노라 북내사자야. 원래 북내사자야. 북쪽에서 온 사자야. 외교관아.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너 중국에서 왔지? 자, 바로 소해용안이 바로 세자대군입니다. 소해용안 얼마나 추우시니? 북쪽이 추운데 세자와 대군 춥지? 추우셔 하시지? 고국에 우리나라의 이거 못이에요, 못 죽고 있는 외로운 신하가 바로 화자죠. 화자를 객관화시킨 거 3인칭화 한 겁니다. 눈물겨워하노라. 자, 그러니까 북쪽에서 온 외교관아, 우리 잡혀가신 세자 추워하시니? 거기 많이 추울 텐데. 지금 우리 고국에 있는 신하가 너무 눈물겨워하고 있다고 전해줘. 뭐 이런 느낌? 자, 내려갑니다. 딱 봐도 안 좋은 단어는 안 좋고, 임금이나 그런 것들은 다 밑에 얘기를 해줍니다. 56번. 자, 이거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작품인데, 풍상이 섞어친 날에, 가을이죠. 딱 봐도 여기 설이상자입니다. 이건 눈이 아니라 설이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이에요. 설이는 가을, 눈은 겨울. 서리가 가득 섞어친 날에 좀 간신들이 좀 많고 부정적 현실이에요. 부정적 현실 속에 황국화가 바로 충신을 상징한다는 국화죠. 국화를 화분에 담아 옥당에 보내주시니 누가 이제 from 임금이 to 화자에게 보내주신 거야. 이게 바로 화자야. 이게 충신이 충신. 그러니까 임금이 나에게 국화를 보낸 건 어떤 의미야? 계속 내 옆에서 충신이 되어줄래 하고 이 작품은 좀 독특하게 임금이 화자에게 국화를 보내오셨어. 도리야, 이 도리는 봄꽃입니다. 봄꽃. 봄꽃아, 너희들은 꽃인 척하지 마. 너희들이 임금님 나한테 이 국화 보내주신 임금님 마음을 알아? 하고 이제 요거 자부심, 은혜에 감사하면서 야,
너희들 꽃들은 꽃도 아니야. 임금님이 나한테 무슨 꽃 보낸 줄 알아? 국화 보내셨어, 국화. 나를 충신으로 생각하시는 거지. 이런 표현입니다. 변태 같은 시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배웠어요. 마지막 작품은 그냥 가볍게, 국화가 그런 걸 상징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로써 오늘 세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시조만 공부해도 표현법도 나오고 아주 많이 도움되니까 이 겨울방학 때 게으름 피지 마시고 재밌게 한번 선생님이 가끔씩 오버하고 좀 그러는데 지루하지 말라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